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좀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윤 대표님, 지금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감금하고 폭행을 했는데 정도가 좀 심합니다. 그렇죠. 아들 며느리가 뉴질랜드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가 27살인데 이혼한다는 얘기를 듣고 며느리가 이제 지난 1월 달에 귀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잠깐 얘기 좀 하자. 집에 와서 수갑도 채우고 또 입에 재갈도 물리고 또 뺨을 7대나 때리고 폭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시아버지는 또 그걸 녹음을 하고 그래서 그 재판에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너무 재판이 좀 물렁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네티즌들이 굉장히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상해, 공동감금, 공동강요인데 그 시어머니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2년 바로 석방이 되고 시아버지는 같이 참여했는데도 그냥 벌금 2천만 원. 그냥 뭐 개전의 정이 있다, 뭐 모성애로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판부가 너무 관용을 베풀어서 이게 재판부가 공정한 거냐. 뭐 이래서 좀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이 며느리나 이 집에서는 아주 강한 처벌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행유예로 나왔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가둬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며느리가 혼자 아마 입국을 한 것 같아요. 공항에 가서 마중을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데리고서 할 말이 있으면 우리 집에 가서 얘기 좀 하자. 이러고 집으로 데리고 가서 거실에서 저런 폭행이 일어난 건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지금 수갑도 채우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이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손수건으로 손발을 묶었어요. 이건 마치 그 폭력배들이 하는 행동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폭력배들이 하는 그러니까요. 이게 며느리를 앉혀놓고 저런 식으로 사지를 다 결박시키고 수갑까지 채운 상태에서 폭력을 가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죄질이 크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냥 단순히 때려도 그게 상당히 엄청난 처벌을 받아야 될 텐데 지금 수갑 채우고 발, 손발 다 묶고 입에 재갈까지 소리 못 내게 재갈까지 물린 거 아니겠습니까? 좀 계획적인 범행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또 저걸 공동정범인데 사실 남편 대신 시아버지 되시는 분은 옆에서 이제 며느리의 목소리를 계속 녹음하고 있었어요. 그걸 방치하고. 그런데 시아버지는 적극적으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뭐 방관뿐만 아니라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대로 두고 자기가 직접 폭행은 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실제 폭행에 함께 가담했기 때문에 저 처벌은 너무 약한 게 아닌가. 그래서 네티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저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저렇게 때렸으면 저 정도 처벌이 나왔을까?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왜 저렇게 자기 아들이 귀한 줄 알면 사실 저게 문제가 됐던 게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이혼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분이 아마 그 아들이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걸 해결해보는 방법으로 그걸 이제 며느리한테 바람 피운 거 아니냐. 그래서 이혼하게 된 거 아니냐로 이렇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이렇게 폭행을 가한 건데 저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될 뿐더러 법으로도 좀 너무 약한 처벌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견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이 형량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그 며느리가 시부모를 저래 했으면 어떻게 놓았을 것인가. 그건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우리 법에는요. 항상 직계 존속을 갖다가 폭행이나 상해하면요. 항상 가중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며느리가 시부모를 저런 식으로 했으면 당연히 저는 실형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거꾸로 이제 저는 시부모가 며느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합의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집행유예 놓은 거는 상당히 좀 형량이 낮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합의가 되면 그렇군요. 집행유예가 되는데 지금 이게 며느리하고 합의가 안 되고 며느리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집행유예는 좀 너무 이게 형이 낮고요. 그다음에 두 개가 빠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수갑 있잖아요. 이 수갑은 이게 경찰이 잃어버린 걸 아마 이게 헌옷수거하다가 이게 주운 거거든요. 그걸 또 가지고 있었어요, 수갑. 그러면 이게 점유 이탈물 횡령죄인데 그게 지금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수갑을 가지고 채우면요. 또 이게 또 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게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 규제에 관한 법률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6개월 이하 징역을 처하거든요. 경찰 장비를 쓰면 이게 사인이 그 경찰 장비를 쓰면 안 돼요, 수갑은. 따라서 이게 제가 보기에 그 두 가지 범죄가 기소에서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게 그 추가 기소나 항소심에서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밝힌 이유가 이 며느리에 대해서 추가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정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혼하고 두 집 사이가 남남이 된다면 원래 부부지간이라는 게 결혼했을 때는 한없이 가까운 관계지만 헤어지면 남남이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또 다른 가해 가능성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복수의 사람이 한 사람을 감금해가지고 손발을 묶고
때리고 예. 위협하고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죄질이 상당히 안 좋은 거고 지금 이 시부모가 며느리의 어떤 이혼과 관련된 불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졌는데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한테 외도했냐고 이야기했다는 건데 며느리가 외도해서 이혼한 게 아니라 남편한테 폭행을 당해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남편도 폭행하고 그렇죠. 시어머니도 폭행하고. 그러니까 이 집안하고 말하자면 우리가 시집 갔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집안에 시집 와서 이 며느리가 계속 폭력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동안의 상처를 받았을까. 예.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에 시부모한테까지 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이 며느리가 받을 정신적 상처는 엄청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거 죄질이 안 좋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데 시부모라는 이유로 만약에 이게 좀 이렇게 이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면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시댁 갑질 이걸 결국 용인하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이게 단지 시부모가 순수한 마음에 이혼을 말리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예. 혹시 이혼할 때 뭐 재산 뭐 분할 뭐 이런 문제에서 예. 너 때문에 이혼한 거지. 네가 바람핀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 돈을 더 많이 덜 주려는 목적으로 예. 그렇게 했다면 만약에 그럼 죄질이 더 안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까지도 좀 폭넓게 조사를 해서 예. 좀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쪽으로 판결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 귀책의 이유를 이제 며느리한테 떠넘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여기서 녹음까지 하고 있고 네가 바람 펴서 이렇게 된 거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친정 부모님들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1시간 반 걸린다고 얘기하고 예. 나갔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아주 주도 면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도 그랬을 뿐더러 본인이 어쨌든 자기 아들이 이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막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예. 그러니까 폭행 때문에 사실은 이혼에 지금 이르게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얼마나 맞았으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저 두 분의 폭행력이 결국 아들한테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도 며느리를 때리고 시부모도 며느리를 때리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 보면 며느리가 자백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폭행을 가한 것이고 그 녹음한 내용 중에 혹시나 며느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거짓말이라도 뭐 바람을 피웠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이혼의 어떤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예. 이혼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거를 그런 행동은 들고 아닌가. 사돈한테 가가지고 그걸 그럴 수도 들려주겠다는 있죠. 거잖아요. 그럴 이게 수도 지금 있고. 정황을 예. 보면. 그런 얘기도 그럼 결국 사돈 입장에서는 또 며느리의 이혼을 막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네가 잘못했는데 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혹시나 이혼에 이르더라도 재산 분할 문제도 그게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서 저 두 분이 그래서 나쁘다는 거예요. 너무 주도 면밀하게 모든 걸 계획해서 폭행을 했다고 하면 이건 폭력배와 뭐가 다릅니까 사실. 우발적인 폭행도 아니고 예. 딸이 이거 며느리가 들어오는 날짜를 알고 있었고 일부러 데려가서 유인해서 사지를 다 결박시키고 때렸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저런 예. 일들이 또 반복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저런 처벌 내려지면 시부모들이 며느리 때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법원이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이거 제명을 좀 설명드리면 일단 이게 수갑만 채우면 체포죄입니다. 예. 근데 이 수갑을 채운 다음에 손발을 묶고 이게 못 나가게 했잖아요. 그럼 이게 체포가 감금에 포함돼서 결국에 공동 감금죄가 하나 되고요. 예. 그다음에 폭행을 해서 상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동 상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자백을 강요한 부분이에요. 바로 이게 녹음기를 대고 계속 바람 피운 사실을 부르라. 네. 요게 바로 공동 강요입니다. 그거는 이게 바로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딱 이게 그 협박하면서. 예. 그래서 이게 3개 죄로 아마 기소된 거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점유이탈물 횡령이라든지 또 이게 경찰 그 제복이나 장비 규제에 관한 법까지 추가하면 이게 5개 제명이 되기 때문에 예. 아마 이게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항소하면 뭔가 이게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 봅니다. 조금 미스터리 의문점이 좀 남는 사건인데 하재평 예. 니코틴 원액을 마시고 부인만 죽었어요 일단. 예, 그러니까 충남에서 부부싸움 끝에 예. 부인이 니코틴 원액을 마시고 이제 심정지 뇌사 상태로 투병을 하다가 결국 사망을 했는데 이 남편은 왜 내 부인이 니코틴을 마시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사실은 부인만 마신 게 아니라 나도 마셨다. 우리가 싸움 끝에 함께 죽으려고 같이 마셨는데 부인은 그게 바로 독으로 들어가서 사망을 하게 됐고 예. 나는 먹자마자 바로 토해서 멀쩡한 것이다. 예.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부인의 가족들은 못 믿겠다. 이 니코틴을 먹고 어떻게 토해서
멀쩡한 게 말이 되느냐. 예. 이게 부인에 대한 일종의 혹시 또 동반 자살을 미끼로 한 살해 사건 아니냐 의혹을 제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참 이게 의문점이 많아요. 지금 뭐 아내 쪽 가족들은 당연히 좀 의문점을 풀고 있는데 같이 마시자고 해가지고 둘 다 이제 같이 마셨다는데 남편은 멀쩡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8개월 투병하다가 저렇게 진짜 고생하사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늑고침 때문에. 뇌사까지 오고. 뇌사까지 오고 심정지는 나중에 8개월 가족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 8개월 동안에 그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에서 투병할 때 아마 남편 그 사위의 태도를 보고 좀 의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같이 죽으려고 했다고 했는데 이게 같이 죽으려고 한 게 아니라 먹는 척만 하고 같이 했다든지 뭐 완샷하자고 했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또 강제로 들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네,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현재까지. 뒤에서 잡고 목 누르고 강제로 들어보면은 또 그게 가능하거든요. 뒷꼬치는 아주 소액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유족인 그 피해자 그 부모가 볼 때는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일단 장례식을 했는데 그 장례식 한 걸 다시 시신을 다시 해부해가지고 지금 원인을 좀 분명히 좀 보겠다고 지금 시신 해부까지 했는데 이게 얼마까지 좀 나올 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한다는데 그렇죠. 8개월 전에 일어났던 8개월 일이라. 전에 있고 또 그게 강제로 먹였는지 자발적으로 완샷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법 의학이 많이 발전을 했지만은 조금 확실히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니코틴 함량이 우리나라는 순도 99%는 유통 금지거든요. 1% 정도만 이제 전자담배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니코틴이 허용되는데 니코틴 1%가 아니라 뭐 커피가 왜 투샷, 쓰리샷 하듯이 니코틴 전자담배 가게에서도 자꾸 함량 높은 거를 이렇게 판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일전에 왜 남편을 살해 사건이 니코틴 있었죠. 살해 사건이 있어서 무기징역까지 때렸는데 그때 검시 법의학을 했던 이정빈 교수가 한 말이 이쑤시개로 니코틴을 잠깐 찍어서 입에 40~50배를 희석하고 혓바닥에만 댔는데 내가 구토까지 했다 그럴 정도니까 니코틴에 대한 대책이나 이게 좀 시급히 좀 유해물질 차원에서 좀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혀에 대기만 해도 구토를 할 정도면은 먹었는데 구토했다고 해가지고 멀쩡한 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좀 이해는 안 가는 되죠. 부분이죠. 지금 이제 윤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먹었는데 그걸 바로 토해서 본인은 살았다. 그건 또 병원도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비슷한 경험을 군대에서 했는데 지금 그렇다고 제가 니코틴을 마신 건 아니고요. 제가 군에서 정훈장교로 근무하면서 국선 변호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군은 이제 정훈장교들 국선 변호를 시켜요. 근데 군사 재판을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장교가 소위였는데 소위 장교가 예인과 함께 예박을 나가서 같이 여관에 투숙해서 수면제를 같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여자 집에서 반대를 해서. 그랬는데 여성만 사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장교는 본인이 여관 호텔 방에서 직접 119에 전화해서 그 여자친구가 실려가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도 이해가 안 제가 변호인이라고 가서 만나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과 비슷한 거죠. 같이 먹었는데 본인 주장은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이상이 없고 자기 여자친구만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도저히 이게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재판에서 결국 집행유예인가로 그렇게 풀려났던 기억이 입증을 있는데 못했군요. 왜냐하면 증거를 찾기가 힘든 거예요. 정말 같이 먹었는지 실제로 예를 들면 또 본인이 먹고 나서 그게 위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조사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제대로 이렇게 뭐가 정말 진실인지 밝혀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 사건도 물론 부인을 다시 이제 꺼내서 그걸 하지만 부검한다고 해서 특별히 뭐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생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니코틴이 담배 한 서너 대 정도 양만 있어도 사람이 죽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를 우리가 피울 때는 그 니코틴이 직접 내 몸에 주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불로 태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 아주 극미량의 니코틴만 몸 안으로 들어와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데 아무리 토했다고 하더라도 그 순식간에 짧은 그 미량이라면 충분히 흡수가 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토했다고 멀쩡하다고 하는 건지 우리가 청산가리를 먹었지만 토해서 나는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하는 말이 뭔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저기 동반살인을 저희 법률 용어로 그 합의 동사라 그러거든요. 합의해서 우리 같이 죽자. 이런 경우에 자기는 죽을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상대는 이게 죽게 만드는 이런 거 있잖아. 자기는 안 마시면서 마시게 하면 그런 게 위계에 의한 살인죄입니다. 법상으로 위계에 의한 살인죄고요. 그다음에 진짜 죽을 의사로 둘이가 마셨는데 한 명이 살아났잖아요. 저거는 이게 보통 판례가 자살 방조죄로 처벌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남편 있잖아요. 남편 말이 다 맞다 하더라도 부인의 자살을 안 막은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법이 자살을 처벌하진 않아요. 자살 미수는 처벌 안 합니다. 다른 나라하고 틀려서. 그렇지만 이게 자살 교사 방조는 처벌하거든요. 그럼 이게 부인이 자살하는 걸 막아야 될 게 남편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이 자살하자고 같이 이게 합의를 했잖아요. 저는 이게 왜 자살 방조로 처벌 안 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보통 학생들이 3-4명 같이 자살하려고 연탄 가설 했는데 한 명이 살아남았다. 그럼 이게 살아남은 사람 다 처벌하거든요. 자살 방조로. 따라서 이게 저는 그게 의문이 상당히 듭니다. 남편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게 자살 방조는 됩니다. 부인의 자살을 막지 않았잖아요. 경찰이 이제 수사에 착수를 했다고 하니까 글쎄요, 좀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